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이 약간 혼자 막, 주저주저, 두서없이 막 해요. 그걸 하다 보면 순간순간 어떤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뒤는 막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들어봐도 뭐 뜬금없이 이야기 하다 갑자기 얘기가 푹 치고 나오고 막 어떤 그런 건 있기는 있는데, 뭐 혼자서 막 어떤 뭔가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금방 봤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그죠. 질문하신 게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노란 봉투법, 법이란 게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그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시절에, 비정규직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비정규직. 처음에는 비정규직이 뭐야? 하니까, 그죠. 뭐,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딨냐 하고 노동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싸움도 하고, 치고받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요? 뭔가 좀 화면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찍고 찍겠습니다. 그 어떤 비정규직 이제 제 기억으로 그래 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죠. 그런데 이 어쨌거나 악법도 법이라고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적용되고 사회가 이래 왔는데,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다시 원복시키는,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도 기업주도 뭔가 조금 지금 어수선한 상태.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법이란 건 정말 신중하고, 그죠? 어렵게 조금씩 가야 되는데, 어떤 대립관계, 그죠? 싸움을 부추긴다는 느낌? 얘와 얘가 있는데, 그죠? A와 B가 둘이가 있어. 5살. 그런데, 어른이 가서 A한테, 야, A야, 너 B한테 지니? B는 너한테 이긴다던데. A가 뭘? 나도 쟤한테 이기는데요. 그래? 그럼 B한테 가서 그래요. B야. A가 너한테 이긴다는데 너 덩치도 큰 게 A한테 지니? 아니, 내가 이기는데. 에이, 진다던데. 아니요, 내가 이겨요. 근데 조금 있다가 A와 B를 같은 무대에 탁 세워도, 그럼 얘네들은 자주시가 물어보지 않죠. 야, 너 내한테 이긴다 했어? 너 내한테 뭐라 했어? 서로가 대화를 오가고 오해를 푸는 게 아니고, 딱 있다가 만나자 말자 말 한마디 없이 막 쫓아가 서로 막 치고받고 때리고 하죠. 그게 애들이에요. 지금 딱 그런 느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재계와 노동자 이쪽에 싸움을 붙이는 느낌.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그죠? 노동자들이 뭐 대화가 아니고 무조건 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 애들 같아요. 행동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니까, 그죠? 현대조선, 이쪽도 미포조선하고 이 합병 이야기가 막 나오죠. 합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조선주가 막 미국 시장 진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화랑을 겪고 하는데, 갑자기 노란봉투법이 나오고 하면서 노조가 확 튀어나오고,
그죠? 현대미포조선하고 합병한 거 결사 반대 어쩌고 해서 만약에 합병을 하면 실력 투쟁하겠다. 막 강경하게 나오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현대차도 그렇죠. 뭐 갑자기 어떤 뭐 노동쟁의, 투쟁 이런 분위기가 급부상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이런 문제.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제가 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 노란봉투법이 결국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동쟁의, 노동문제 저런 것들이 급부상하게 되면 대주주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플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죠? 월급 달라 말도 안 하고 커피 달라 말도 안 하고 담배 피러 가지도 않고 24시간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하는 로봇을 도입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거야. 그게 이제 시장의 판단, 주식 시장의 판단이라는 거죠. 국내 시장의 로봇을 보면요, 실제는 수준을 보면 처참해요. 냉정하게 보면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지금도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조선소, 뭐 용접하는 이 로봇,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그래서 조선주가 하락일 때도 용접하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살려고 했지만 너무 비싸. 그죠? 비싸도 너무 비싸.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 로봇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그래서 안 샀어요. 근데 최근에 또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관련 테마들이 한번 훅 뛰었죠.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거품이 삔 거,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손을 안 댄 거고. 하고 실제는 우리나라 로봇 테마라고 분류된 기업들 많은 부분이 실제는 실효성이 없어요. 좀 별로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그죠. 이 제닉스 말씀드렸죠. 근데 제닉스 로보틱스로 이름이 바뀌고. 근데 어쨌거나 뭐 노란 봉투법 때문에 얘가 좀 시세가 난 거죠. 그러면, 좀 아깝다.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좀 너무 빨리 판 것 같다. 아쉽다. 그래서 다른 로봇 없냐? 그 말씀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죠. 허상이고 이런 게 뭐 좀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데 뭐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사볼 만하다 싶은 거는 유니트론텍. 앞전에 그죠. 유니트론텍은 한번 매매를 해본 종목이죠. 유니트론텍 이 종목도 자회사의 어떤 물류 이동 로봇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유니트론텍은 지금 현대가로 거진 넘어가는 구조죠. 그래 되면 그 현대가의 어떤 물류 로봇 이쪽으로도 현대가도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 무벡스 하듯이 비슷한 회사를 키우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굳이 뭐 지금 로봇을 막 또 하나 더 추천을 해달라니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면 유니트론텍이 그나마 제일 안전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그죠. 이 어떤 그 인공지능 세상이 지금 점점 다가오죠. 이 인공지능은 이거 따로 다른 종목이랑 따로 한번 설명하는 게 낫겠다. 어쨌든 인공지능 세상이 온다는 것은 뭐죠? 결국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이 부분은 다른 종목이랑 따로 빼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배당주, 그죠? 배당주도 보면, 뭐 효성 ITX, 현대차 우선주 이런 건 분기 배당이 나오는 거 이런 건 들고 가도 좋다 그랬죠. 이건 팔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매 분기 뭐 3, 6, 9, 12 배당을 받아봐요. 이게 느낌이 틀려요. 아, 이래서 배당주를 들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 분기 배당이 나온다는 것은 복리 효과 개념이 있거든요. 분기로 쭉쭉쭉 해가지고 효성 ITX 같은 경우가 한 750원 배당이 나와요. 150원, 연말에 300원. 그래, 750원. 지금 주가 한 12,000원대.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당을 받아가 받은 돈을 그대로 또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복리로 돈이 불어나는 게 이런 거나. 그래서 이건 팔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거 있죠. 얘도 분기 배당을 해줘요. 그 얘도 매력이 있어요. 삼성, 그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4인, 한 8%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레디언트 맞나? 여기 한 43%. 그리고 가올 투자 자문회에서 한 5%, 자사주 한 6% 정도. B2B 전자 상거래, 이런, 하는 회사인데, 자회사도 한 비상장 법인이 한 22개 정도 되고, 어쨌든, 삼성이, 삼전이 끼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매출액도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매출액이 3조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덩치도 있고, 순이익은 한 평균 300억 이상, 영업이익은 한 400억 이상, 안정적이에요. 시총은 한 2,700억대. 근데 얘도 분기 배당을 쭉 해줘요. 150원씩, 매 분기 150원씩, 지금 8,000원이니까 600원을 배당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분기별로 150원씩 주는데 이번 6월 달은 100원 주더라고요. 왜 100원 주지 했는데,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 텍사스. 항상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뭔가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 테일러 이쪽에 삼성에서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마켓 코리아도 테일러 이쪽에다가 산업 용지를 한 26만 평 정도 확보를 해뒀어요. 26만 평이면, 김해공항, 그죠? 그 더 넓은 부지가 한 22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부지죠. 이 산업용지, 그러니까 테일러의 산업용지 26만 평을 확보 조성을 해두고 삼성전자와 맞춰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임대나 MRO 사업 이런 거를 추진을 하겠다. 이게 계획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돈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죠? 이익은 없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이익이 줄어들고 하던가, 이번에 6월 달에 배당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원복될 것이다. 또 이번에 6월 달에 100원 줬기 때문에, 9월 달에, 그죠? 200원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회사도 배당주로서 굉장히 매력있다. 들고 가면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 아마 올해, 그죠?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사업 투자에 대한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가 한 22개 정도 되는, 또 나름 B2B 전자 상거래 이쪽에서는 절대 강자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종목을 설명해 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하면서 쭉 흘러갈 때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해주다 보면 대부분 그죠? 2배속 내지는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런 말 해준 적 없는데 언제 말해줬냐?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 한 번씩 막 일창이 와요. 그러요 본인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요점 정리만 해가, 엑기스만 해가 제목에, 아이마켓 코리아. 이렇게 탁 단서를 달아주면 그것만 탁 보고 그 종목만 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안 들고 있어. 그죠? 조금만 지겨우면 팔아버려. 저는 분명히 얘는 배당주라고, 주가가 확 급등하는 회사가 아니고 얘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다. 설명을 드렸는데 안 오른다고, 3일 지나면 꼼짝도 안 한다고 팔아버려요. 이런 게 싫어요. 그죠? 항상 그래요. 주식쟁이들의 습성이에요. 쉽게 얻은 정보는 그 종목도 쉽게 돼요. 제가 공짜로 이야기해 주니까 그 공짜로 들은 정보니까 그 가치도 공짜 수준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듣고 가볍게 샀다가 가볍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르면 처음 듣는데 모르겠는데 언제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알아요. 경험이 있어요. 그게 주식쟁이 습성. 물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부의 가치, 정보라는 것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한 종목을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잘 안 팔아요. 내가 겨우 이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한 게 아닌데, 그 회사를 갔다 온 게 아닌데, 그래서 들고 가는 거예요. 느긋하게. 근데 가볍게 저의 말을 듣고 산 사람들은 어차피 뭐, 그죠? 그 정보의 가치는 영원이야. 공짜니까. 그죠? 그렇게 대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